오늘은 아주 독특한 소설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경향의 영웅소설, 여성 영웅소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렇지만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 옥주호연.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 옥주호연은 옥과 구슬의 좋은 인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옥과 구슬의 인연, 그러니까 결연 모티프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해피엔딩 뭐 이런 의미겠죠. 그죠? 그래서 남녀 주인공. 그런데 뭐야? 세 쌍이야. 와우. 그러니까 남자 셋, 여자 셋. 설마 육각관계는 아니겠죠. 어쨌거나 간에 세 쌍의 영웅적인 활약과 결연을 의미한다. 한편 이 작품은 여주인공들의 영웅적인 삶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성 영웅 소설이다 라고 평가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의 무엇이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여성 우위에 관한 의식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지 못하는 점. 즉 무슨 소리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 그래서 쥐뿔도 없는, 능력도 없는 남자가 다 남자야 하고 있는 것을 여자가 확 밟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갈등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인데 굳이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 데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곤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보겠습니다. 옛날 5대 시절에 절강 상림촌의 명류 최문경은 만년에 우왕으로부터 3개의 보옥, 뭘 받았어? 그렇지, 옥이죠. 옥. 옥을 받는 꿈을 꾸고, 꿈이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는 길몽이죠. 그죠? 태몽이에요. 새 아들을 얻었으니, 가만 3개의 옥을 받아서 아들을 얻었어. 이름은 완진경이라고 한다. 한편 강진촌의 유원경이라는 이 또한 부처로부터, 불교적 마인드네. 구슬 3개를 얻었어. 제목이 옥주호연. 옥과 구슬의 좋은 만남이라는 게 이 옥과 그 다음에 이 구슬이 만나는 거네. 그러니까 완진경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주, 벽주, 명주라고 하는 새 아가씨가 만나서 인연을 맺는 거구나. 그래서 제목이 옥주호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태어난 날이 같았다와 출생일이 같네요. 천생 연분이로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개 파트. 여장부의 기질을 타고난 세 자매는 유원경이 여자로서의 수동적인 삶만을 강요하자, 아버지죠, 남장을 하고, 여기서 또 무슨 모티프가 나타나? 그렇지, 남장 모티프가 나타나네요. 집을 떠나게 되는데 마침 한 주점에서 입산 수도길에 있던 최완의 삼형제와 만나서 가마 여잔 줄 모르는 거네요. 왜? 남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의형제를 맺게 된다. 요게 나중에 갈등되지 않을까? 정체가 발각되면? 그들은 삼옥, 삼주의 여섯은, 삼옥이라는 것은 삼형제, 옥자, 주라는 것은 자매? 어쨌든 자매, 이렇게 해서 여섯은 광년산의 도사에게 3년간 수학한 뒤, 이때 수학을 매스매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스타디예요. 때마침 일어난 절강의 영웅 조광윤의 부하로 들어가 북한과 맞서 싸우게 된다. 이 북한을 지금의 김정은이가 다스리고 있는 북한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의 계책을 꾸며 적장 장님의 성을 빼앗고 특히 삼주의 눈부신 활약으로, 여기서 이제는 여성 영웅이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쪽이 잘 나오겠다. 그죠? 자, 사로잡은 나머지 적장들을 차례로 배는 등 큰 공적을 세운다. 그래서 이 전개 파트가 나오면은 이제는 곧잘 나와요. 위기. 황제로 등극한 조광윤은 황제가 됐네요. 세 자매가 여자의 힘을 눈치를 챘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6사람에게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오라고 명령한다. 아, 왜 연못일까요?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옷을 입고 해도 젖으면 몸매가 드러나겠죠. 띠링 들키는 거죠. 결정. 이에 세 여인은 울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황제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는 황제가 무슨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부러 모르는 척 한다라고 생각 어느 정도까지 알지만 봐줬다는 거거든요. 결말 황제의 중계로 그들은 혼인을 하고 금이 환영하여 부모들과도 상봉한다. 이후 인간사 행복을 한껏 누리다가 한날 한시에 일생을 마친다. 우리가 부부가 천생연분인 부부는요, 같은 날 태어나서 같이 죽는데요. 그런데 이 세 쌍의 남녀는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날 죽네요. 그러니까 진짜 천생연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자, 그러면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이고요. 영웅소설이고 전쟁소설이다. 중국 5대 시절부터 송나라, 건국 시기까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세 자매와 세 형제의 영웅적인 삶, 그 다음에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을 영웅화에 주력하고 남녀 간의 대립이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했는데 볼게요. 보통의 여성 영웅소설은 고난을 딛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기존의 남성 영웅소설의 틀을 답습하고 있지만 조선 후기에 와서는 살짝 그것이 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정에서 벗어나 공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 이를 위해 변신이나 남장이라는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후대 나오는 여성 영웅소설에서 남장 모티프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박시정 같은 경우는 남장이 아니라 변신이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남녀 주인공의 능력 차이로 인한 남녀 사이의 대립이 나타난다는 점, 또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자의식이 나타나는 점, 이런 것도 일종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주호연은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작품은 여성 영웅소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제목 자체를 보자. 옥과 주가 좋은 인연을 맺는다. 즉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암시하고 있지 갈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부분 그동안 홍길동전, 유충열전, 그 다음에 박시전처럼 영웅소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빌려서 뒤에 전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데 여기는 옥주호연이라고 해가지고 주제 내지는 중심 내용을 이제는 제목으로 붙였다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명의 쌍둥이 여주인공과 그 다음에 이들의 천정 배필로서 3명의 남자 주인공을 설정하여 복수 주인공 구조를 택했다는 거예요. 즉, 한 여인이 다른 남성에게 능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받다가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영웅소설 내지는 여성 영웅소설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 내면을 포착하고 상대적 관점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은 3명의 복수 주인공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복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즉 A의 입장에서 B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B가 자기 생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다음에 관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 내지는 출세지향의 사고가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약화되고 절대주의적 사고에 대한 반성이 그려지고 있다. 네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나 혼사 과정 또는 후기나 서찰 등을 활용해서 장편 국문소설의 요소들을 차용해서 이전의 영웅소설, 단편 영웅소설과는 많은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볼 때, 자, 대중적, 상업적 맥락에서 주로 단편 군담 영웅소설이 장편 국문소설을 모방하면서 이루어진 일종의 착종 현상은 관습적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단편 군담 영웅소설을 모방했다는 거예요. 모방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과 그 다음에 인물 설정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무래도 통속소설, 일종의 대중소설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아니면 남녀 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라는 한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지아의 옥주호연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라고 하는 소논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생들이 읽어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사용합니다. 남장 모티프를 사용하여 감춤과 드러냄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감춤이라는 것은 자신의 본성 내지는 자신의 본질을 감춘다는 거예요. 즉 여자임을 감춘다는 얘기겠죠. 드러낸다는 것은 그렇죠. 정체를 내가 드러내거나 정체가 탄로나는 거겠지 뭐. 남장 모티프를 통한 감춤과 드러냄의 구조. 자, 소설 속에서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화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문 회복, 몰락한 가문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는 자아실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영웅소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영웅이잖아. 근데 당시 조선시대 봉건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즉 여성 영웅소설에서의 남장이란 자아를 실현하거나 남성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엄격히 제한되었던 당대 사회 질서 속에서 여주인공의 대외적 활약을 다루기 위해 남장이라고 하는 서사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여성이 남장을 하는 경우는 여성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감춤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탄로가 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지? 왜 당대 사회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용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을 두던 시기이니까 여성이 아무리 비록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게 탄로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것이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드러났지만 어떤 박탈의 경우가 거의 미뤄지고 드러날 수 있을 상황까지 갔는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지 않고 조금 더 미뤄지고 그래서 정체가 탄로가 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보통 옥주호연에서의 남장은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남장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래요. 히브리어가 나왔네요. 만일 우리 형제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난하고 부모의 관인대덕이 그린 떡이 될 것이니, 또 등삼이니 일시에 강세하면 정력코 하늘이 유의하심이니, 어찌 녹록히, 이거는 한 번 더 쓴다는 거예요. 녹록히 규방을 지키어 그저 늙으리요. 잠깐 부모 수라를 떠나 신명한 닌군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에 금이 환영하여 부모께 배우면 쾌할까 하노라. 자, 다 읽었죠? 무슨 내용인지 알죠? 라고 물으면 화나겠죠? 현대어로 갑시다. 만일 우리 형제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예요? 여자 주인공이 남장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피화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화해에서 뭐 하는 거야? 피하는 방법으로 남장을 하고 가출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잠깐 부모 수로를 떠나 신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영하여 부모께 뵈면 쾌할까 하노라 즐거울까 하노라. 즉, 이 남장을 하고 부모를 떠나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예 이 여자 주인공은 무예를 익혀서 입신양명하겠다는 여자 주인공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옥주호연에서 여자 주인공의 남장과 가출은 피화, 우리 형제를 죽이시면 아니 되지 않아? 그 다음에 뭐 입신양명,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남자 주인공이 남장한 여자 주인공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 드러남이죠. 드러남에 이제는 서술의 초점이 모이면서 우연한 계기를 통해 여자 주인공의 정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요 장면에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역시 히브리어네요. 자, 1일은 벽주 형제 후원 충각에 와서 주배랄 날려 시사할 창화하여 니해랄 위로할세 시를 지어 심사랄 붙이니 그 시의 왈 3년이 님군을 쫓았으니 더욱 쇠함을 알고 돌아가는 꿈이 김장에 이르도다. 뭔 말이니 이게? 분면이 족하고 등이 화경을 잡아 때로 사창을 의지하여 눈썹 그리기를 게을리하난도다 하였더라. 읽기는 읽겠는데 이게 뭔 소린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하루는 벽주 형제 후원 충각에 와서 주배를 날려 수리에 술잔을 날려 시사를 창화하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대요. 이회를 위로할 때 이회라는 건 이별, 빠이빠이. 시를 지어 심사를 붙이니 그 시에서 말하기를 3년을 임금을 쫓았으나 더욱 쇠함을 알고 돌아가는 꿈이 깊장에 이르렀도다. 오래되었도다. 분면이라는 건 화장품이야. 화장품이면 만족하고 거울을 잡아서 사창을 의지하여 눈썹 그리기 정도만 해도 될 것을 그것을 내가 게을리 하였도다 라고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남자가 쓰는 내용이야? 여자가 쓰는 내용이야? 여자가 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쓰고 서로 간에 탄식을 하니 채완, 형제, 이거는 이제는 남자 3명이죠. 여기에 있던지라 최진이 깨어다가 벽주의 글을 보고 놀라면서 우리가 눈이 있는데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아닌가? 최완이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내가 본데 의심이 있었는데 우리 주지상이 자주 형제에게 특별히 이름을 지어 봉작하심 또한 여기에 짐작한다 라고 이제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남자 주인공이 남장한 여자 주인공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 초점이 모이면서 의심을 하지만 어때요? 여자 주인공이 죄송해요, sorry. 사실은 내가 여자였어요 라고 하지를 않고 끝까지 숨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끝까지 숨겨.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여자인 거 알죠? 독자는 여자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남자 주인공들은 이 여자 주인공이 여자라는 걸 몰라요.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옷을 벗기지 못한다는 건 정체를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 주인공이 어떤 영적 행위를 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쯤 밝혀질까? 언제쯤 탄론할까? 언제쯤 이 상황이 끝날까? 밝혀지긴 밝혀질 텐데 얘는 분명 여잔데 밝혀지면 둘은 어떻게 될까? 머리끄댕이 닫고 싸울까? 안 싸울까?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이런 어떤 독자들은 호기심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읽는데 야 바보 새끼 이걸 못 밝히냐? 이걸 바닥했으면 바로 이거 여자인 걸 밝혀지는데 야 대단한데 야 이걸 이렇게 넘어가네 위기를 이라고 이제는 감탄을 하면서 책을 읽겠죠. 결국 이 소설이 어떤 여성의 영성을 드러내는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어떤 구조, 남녀 간의 어떤 관계라든가
아니면 전제국가라고 하는 군주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든가 이런 사회 구조의 모순을 부각하기보다는 남장을 둘러싸고 남녀 주인공이 미묘한 심리전을 벌이는 그 흥미로운 상황만을 연출한다는 거예요. 물론 독자는 진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중인물, 즉 남성 주인공들은 그러한 상황을 진실을 모르는 그 불일치 속에서 독자로 하여금 서사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소설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요, 김대곤의 옥주후연의 창작 방법과 여성 영웅소설사책 라고 하는 논문에서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을 발췌해서 다시 재각색 구성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내용을 읽으면서 또는 지문을 읽으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재미있는 여성 영웅 소설인 듯 여성 영웅 소설이 아닌 듯한 소설이면서 또 3명의 남성 주인공과 3명의 여성 주인공의 결연담을 담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 옥주호연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